육아를 공부하며 민감기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는 뜻일 거다. 결혼 후 2년 동안 부부만의 소통 방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후 20년이 편하다는 말이 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아이의 첫 세돌은 기본적인 인격이나 삶에 대한 태도 형성에 평생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출산 직후 2주 동안은 집중적으로 밤낮 없이 젖을 잘 물려야 완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이와의 첫 3개월을 잘 보내야 이후에 모성애가 바르게 자리 잡는다. 누구에게나 맞는 절대적인 시간이나 시기는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어쨌든 어떤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교훈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듯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의도적으로 눈을 가려놓으면 눈이 자연 퇴화된다. 몸이 스스로 필요 없는 부분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더 집중해서 발달하려는 생존 본능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시각 외의 기능은 보통 이상으로 더 예민하게 잘 발달한다. 비슷한 예로 한창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 언어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때를 놓치면 나이가 들어서는 간단한 단어 정도만 습득할 수 있을 뿐 제대로 된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건 어린이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모국어를 잘 배웠기 때문이다. 삐뽀삐뽀 119에서도 육아에 있어 대부분의 어려움은 시기를 놓침에 있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를 돌봄에 있어 늘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고민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시력이나 언어 발달 외에도 다양한 민감기가 존재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다면 집중력 민감기다. 아이들이 기기 시작하는 7, 8개월쯤으로 기억한다. 그도 그럴 것이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몸을 일으켜 움직이는 데에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다. 조금만 집중을 흩뜨려도 몸이 쓰러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가 일때에 마침 그 기회를 이용해 집중력을 키워간다는 자연의 이치가 참으로 신비롭다.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습관이 되어 이후에 크고 작은 도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때를 놓친다고 해서 평생 절대로 그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노력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겠지. 그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듯 몸이 자연스레 원할 때 그 기회를 잘 이용하면 훨씬 적은 힘을 들이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리라. 자존감은 어떨까? 자존감에도 민감기가 있을까? 나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왜? 어느 순간에 낮아졌지? 자존감은 짧은 글로 단순한 몇 가지 사건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자존감에도 민감기가 있는 것 같다. 어쩌면 호기심처럼 부모가 해치지만 않는다면 평생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을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도 같다. 오은영 박사님은 뭔가를 잘해주려 하기보다 하면 안 되는 것을 하지 말라 하셨다. 소리 지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화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무시하는 편이 나을 텐데, 나는 요즘 부쩍 짜증과 화가 늘었다. 도아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꼭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잘 숙지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내가 되어야지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이미 낮아진 자존감은 타인으로부터의 한마디 칭찬에 차오르지 않는다. 그저 잘하고 있다는 진부한 말이나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똑똑하다는 칭찬은 더더욱 부질없다. 인생은 능력보다 태도라 했다. 능력은 성실함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름으로 배움에는 때가 없을지도 모른다. 민감기라는 게 있을지언정 늦었다고 아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언제든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나의 때를 만들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회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임을 절대로 잊지 말자.